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자, 너 합격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다시요, 다시. 자, 옆에 분들하고 어차피 있죠.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그 힘대 주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돈. 예, 그래서 여기서 다 같이 합격해 나가시면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물건 물어다 줘요. 예, 그러니까 같이 친하게 지내야 돼요. 뭐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뭐 다 같이 충분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실 분들이지만 그래도 처음엔 서먹서먹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항상 첫 강의 때 벌써 한 몇 년 동안을 이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첫 강의 때는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 이름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성경책 아니야. 성경책 뭐 누가 사봐. 아마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일 것 같아요? 예? 21세기 들어서 아마 제일 많이 팔린 책은 해리포터일 거예요. 예. 근데 해리포터처럼 연작 말고 단행본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 예, 그게 이제 코넬료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 연금술사라는 책이에요. 예, 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할 겁니다. 예, 이제 오늘요 첫 수업 때 제가 요 얘기부터 하고서 수업을 좀 하고 싶어요. 그 이제 연금술사라는 책을 보면은요 일단 연대는 부정확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책 내용 자체가 배경을 시대적 배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적 배경이 뭐 중세인지 근대인지 아니면은 오늘날인지 뭐 이런 것조차도 무시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뭐냐면 스페인의 어떤 마을에서 그 양을 몰고 다니는 목동이에요. 예, 근데 이 친구는 이름은 이제 산디에고라는 친구인데 나름대로 아주 이제 그냥 순한 양들 몰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원적이고 이제 목가적인 생활을 즐기면서 아주 자기 생활 아주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이집트 피라미드 밑에 가가지고서 땅을 파면은 아마 거기에 보물이 묻혀 있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물을 캐내는 그런 꿈을 이 친구가 꿔요. 근데 그 또 이제 한번 꾸고 말면 모르는데 그 꿈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요. 나름대로 나는 행복하고 지금 살만한데 이 삶을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아주 힘든 여정인데 꿈을 찾아서 길을 떠날 것인가 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고 그리고 박차고 꿈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의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유럽인들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식은 뭐냐면은요, 스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중해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이집트는 지중해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세상의 끝에서의 끝으로의 여정이에요, 그건.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 길이 그렇게 아주 쉬운 길이 아닌 거야. 너무 험한 거야. 일단은 이민족들, 그러니까 종교와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이민족들의 그 모여 있는 것들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도 그 사하라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막을 건너야 되고 하는 아주 굉장히 힘든 여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여정을 이제 떠난다라는 그런 배경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길을 떠나는데, 예, 그 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힘든 길만은 아니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길 속에서 인생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게 돼요. 나 혼자 살 적에, 나 혼자서 그 양들하고 살 적에는 몰라도 되는 것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비즈니스, 그죠? 예, 대인과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있죠. 내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 수 있는 그 비즈니스가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대인 관계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장사를 배워요. 그리고 이민족의 언어와 이민족의 이제 풍습도 배우고, 예,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술사도 만나요.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 여자도 만나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피라미드 밑에 도착해요. 이 책은요,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한 300페이지 정도의 그 분량의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290페이지야. 그러니까 한 10페이지 남은 거예요, 이제.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땅을 이집트 밑에 이제 피라미드 밑에 도착해서 땅을 열심히 팝니다. 자, 보물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예, 보물은 없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도둑들가 나타나요. 그 패잔병들이죠. 이제 그 막 전쟁이 있고 이제 부족과 부족 간에 이제 다툼이 있고 할 때 그 패잔병들이 나타나서 가지고 가지고 있던 재물들, 가지고 있던 그런 것조차도 다 빼앗아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집니다. 그때 그 패잔병, 그 도둑대의 두목이 이 친구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너 같은 바보 처음 봤다. 나도 맨날 꿈꾼다. 스페인의 어느 마을에 큰 교회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땅 밑에 파보면 거기 금은보화가 묻혀 있다라는 꿈을 난 꾼다. 근데 내가 바보냐? 너처럼 허황된 꿈을 찾아서 길을 떠나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물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보물은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가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쉬려고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있을 그 장소 바로 밑에 사실은 거기 보물이 묻혀 있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보물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꿈을 찾아서 길을 떠나서 이집트 피라미드 밑에까지 가서 땅을 파보지 않았다면, 그럼 이 친구는 결국 보물을 발견했을까요?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바로 자기 발 밑에, 자기가 쉬는 그 쉼터 밑에 보물이 묻혀 있어서도 이 친구는 보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들 나름대로 있죠.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 그 삶의 질이라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죠? 여유 있고 풍족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시험 더럽게 어렵다고, 그죠? 예, 심란하게도 이 시험을 갖다 여러분들 준비하려고 여러분들의 꿈을 찾아서 길을 떠나고 있어요. 막상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 되면은 합격했겠죠? 먼저 축하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내년 이맘때면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는 거요. 그런데 내가 보물인 줄 알고 끝까지 가가지고 캐봤던 그거, 공인중개사 자격증, 어쩌면 지금은요 여러분들 막연하게서 그게 그렇게 실감 안 날지 몰라요. 하지만 공부하다 보세요. 아주 여기에 몰입되고 공부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한 과정 속에서요, 누군가가 나한테 돈 1,000만 원 주고서 자격증 사라 그러면은 주고 살 것 같은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소중하고 아주 대단한 보물처럼 느껴져요. 근데 막상 시험 합격하고 나서 보잖아요, 그냥 달랑 종이 쪽 하나예요. 별거 없어요. 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진짜 보물은 어디 있냐? 진짜 보물은 아마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거겠죠. 보물인 줄 알고 쫓아가 봤더니 보물은 아니야. 근데 진짜 보물은 어디 있냐? 가장 가까운데, 뭐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뭐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취미생활이나 나의 어떤 다른 것이 보물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하지만 그 책에서 주는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꿈을 찾아서 길을 떠나서 그 꿈을 성취했던 자만이 자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짜 보물을 발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딴 거 아닙니다. 꿈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중간에 관두실래요? 끝까지 가보실래요?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가서 여러분들 피라미드 밑에 도착해서 땅을 파세요.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자격증 이거 하나 얻습니다. 근데 그거 얻는 그 순간 여러분들 진짜 보물 발견한다니까요. 어디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지만 꿈을 찾아서 길을 떠나보지 않았던 자는 끝내 보물을 발견할 수 없어요. 예, 아마 이 글이 주는 메시지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 놓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겠죠. 예, 저도 여러분들한테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첫 수업에서. 예, 끝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주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뭐 많이들 여러분들 들었죠?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뭐 몇 월까지는 무슨 과목 세상 없어 떼어놓고, 그 다음엔 죽으라고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뭐 하여간에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거 다 거짓말이요. 이게 진짜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험은 몇 점 맞으면 붙는 시험인가요? 과락 없이 60점이면 붙어요. 그래서 1차 과목은요, 여러분들, 예, 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개론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40문제 나오고 요거 40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은요, 중개사법 있고요, 그 다음에 공법 있고요. 그래서 요게 2차 1교시예요. 요게 이제 같이 봐요. 그리고 2차 2교시로 공시하고 세법이 있는데, 예, 이 공시세법 요게 이제 24문제 나오고 요게 16문제 나오고 요거 이제 40문제씩이에요. 그래서 요거 합쳐서 이제 요게 40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과락 없이 60점 맞으면 합격이에요. 60점이면 몇 개냐? 24개씩 맞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 60점은 죽으라고 공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이 받는 점수일까요? 아니면은 대충 공부한 사람들이 받는 점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렁설렁 대충 공부하세요. 뭐 죽으라고 공부해, 이걸. 대충 공부하면 맞는 점수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얼만큼 알면 이 시험을 붙냐? 반 알면 붙어요. 얼만큼 알면요? 반 알면 몇 점이요? 50점. 그러면 50점이면 20개 맞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20개는 다 틀려요? 찍지요, 찍어. 그러면요, 여러분들 오지선다형이요. 찍으면 5분의 1 맞아. 확률이 없다가 확률 더 높아. 아니야. 그건 찍는 요령이 없는 거죠. 찍는 요령이 없는 거죠.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찍으면은 얼마 받는다?
4개 맞는 거야. 5분의 1. 그럼 4개 맞으면 여기 20개, 여기 4개 더하면 몇 점이요? 60점이야. 60점. 몇 점 맞으면 합격이라고요? 60점 맞으면 합격이에요. 반 알면 합격이에요. 여러분들, 미련한 공부하면 안 돼. 이 공부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공부하려고 온 거야? 아니면 시험 합격하려고 온 거야?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공부하려고 오신 분들은 한 5년쯤 다녀요. 왜 실력이 얼마나 좋아지겠어? 5년쯤 다니니. 근데 그게 중요해. 설렁설렁 알고 붙는 게 중요해. 붙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할 것은 60점 맞는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60점 맞는 거는 얼마큼 맞는 거예요? 반 알면 60점이요. 그런데 뭘 죽으라고 공부를 해?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안타까운 얘기라서 그래요. 어느 학원이나 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교수가 다음에 뭔 얘기할지까지도 기억해. 아주 교수 틀린 부분까지도 지적해줘요. 정말 완벽하게 알아. 근데 시험은 못 붙어. 여러 가지 요건들이 안 맞아가지고 이상하게 시험은 못 붙게 돼요. 그럼 그런 분들이 꼭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은 단순히 그게 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좀 보십시오. 자, 요만한 양을 공부하면은 요걸 공부하면 내가 지금 60점 맞는 공부야. 몇 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영역을 이렇게 이만큼 넓히잖아요. 그럼 이게 80점 맞는 공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요게 반지름을 요걸 R이라고 하고 요 반지름을 2R이라고 할 때 안의 면적에 대해서 바깥 원의 면적은 몇 배일까요? 오래 걸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인가 봐. 그걸 뭐 기억을 더듬어. 다 이치는 똑같은 거요. 여러분들 이거야. 길이가 2배가 되잖아요. 그럼 면적은 몇 배가 됐어? 길이가 2배가 되면 면적은 4배가 되는 거요. 무조건. 원이든 뭐든 똑같아. 그러니까 바깥 거는 몇 배? 4배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0점 맞을 공부량 요만큼이면 80점 맞을 공부량은 몇 배? 4배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배? 4배. 근데 우리가 실제로 4배를 공부할 수 있어가지고 80점을 맞는 사람이면 되거든요. 근데 욕심만 앞서가지고 80점 맞을 공부 이걸 한답시고 여기 60점 맞는 이 부분을 등한시한테 한 채로 이런 데를 공부를 해요. 막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요. 체계적이지 못한. 그러면요, 이 친구는요,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실력이 있어요. 왜? 여기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 알아 몰라? 모르는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느끼거든. 근데 문제는 이걸 공부하느라고 이 부분이 소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 나는 어려운 건 잘 맞추는데 쉬운 건 잘 틀려. 누굴 탓하리요? 지가 못난 거지. 그래요. 여러분들 막상 있죠. 여기를 공부한다고 여기를 손대면서 이 안의 것을 충실했다면 되는데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이거만 해서 이거 하려면 4배를 공부해야 되는데 4배의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부분이 소홀해진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부분 하다가 실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여기가 안 나오고 여기가 나왔고 여기가 나왔고 이건데 이 부분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또 틀려버리고 하면 저 친구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있죠, 부탁드려요. 이론 공부해서는 안 돼. 어떤 공부? 예, 이거 60점 맞는 저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머릿속에 이런 게 스치고 지나가. 60점 맞으려고 공부했다가 57.5 나오면 떨어지잖아. 그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잖아. 뭐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50점 맞는 사람이 60점 맞는다니까요. 60점 맞으려고 공부한 사람은요, 60점 더 나와. 왜? 찍어 맞추는 게 있잖아. 최소한 서너 개는 찍어 맞춰요. 그러니까 거의 70점대 나와요. 거짓말 안 하고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교수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위험도까지 감안해서 몇 점 맞는 공부를 시킨다? 60점 맞는 공부를 시켜요. 그거 믿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믿고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방법. 예,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 어떻게 살았어? 나쁘게 살았어? 선하고 착하게 살았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노선이라든지 인생의 길이 여러분들이 딱 주관이 한마디로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게 서 있어. 그래서 앞에서 교수가 하는 얘기들 잘 안 들어. 예. 왜? 착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충분히 들어요. 남의 말 들어줄 줄 알아. 그런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가지고 못 들을 수가 있거든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제발 교수들 있잖아요, 하라는 거 그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옵니다. 그 다음,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하고 공부에 대한 약간의 스킬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그 공부에 대한 스킬은 뭐냐면 이런 거요.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 나름대로의 비결을 갖고 있어요. 그 비결은 뭐냐? 절대로 모르는 것만 해. 뭐만 해? 예, 아는 건 절대 안 봐요. 왜? 모르는 게 산더미 같은데 아는 거 하는 게 무슨 공부야. 모르는 거 봐야지. 예, 그래서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깨우치고 하나를 아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아는 걸 내가 한 번 더 훑어볼 적에 20, 30분이면 볼 걸, 모르는 걸 볼 때는 2시간, 3시간 여러분들 그냥 시간을 소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꽤 되는데 성적이 안 올라.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공부하는 그 스킬이 문제가 있을까요? 예, 기술적인 문제예요. 실제로 머리차, 여긴요 진짜 머리차이 없어요. 이 시험은. 예, 공부하는 그 방법이 문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걸 좀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아는 거 공부하는 게 뭐냐?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은 저는 뭐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왜? 예습하면 몰라. 뭘 해라? 그냥 복습하세요. 그날 배운 거 그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 모르는 거만 붙잡아. 아는 건 언제 볼까요? 모르게 됐을 때 봐. 아는 건요, 기다렸다가 모르게 됐을 때 보게 돼요. 환장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모르는 것만 해. 그러니까 그 결과 이 시험은 어렵다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대충 앉아있다가 대충 집에 가고 뭐 맨날 술만 먹고 다닌 것 같은데 시험 떡하니 붙어서 나타나요. 그럼 그 사람 머리 좋았냐? 아니야. 안 그래요. 아주 딱할 정도로 저 양반 왜 저렇게까지 공부 안 할까 했는데부터.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건 다 도와줄 정도로 안타깝게 공부해. 정말 죽으라고 공부해요. 근데 한계차로, 꼭 그런 분들이 그거야. 한계차로 떨어져. 예.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실래요? 예, 아는 걸 하세요. 아는 거 하는 공부는 복습이에요. 예, 복습하면 여러분들이 결과 얻어요. 그리고 물론 이 공부 자체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저께 학개론 수업했죠? 뭐 들려요? 그죠? 예, 일단요, 그나마 학개론은 날지 몰라. 다른 5과목은 법이에요. 그 법은요, 여러분 한글인데 우리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 법은요, 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 용어야. 그래서 그게 귀를 뚫고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달이야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험난한 여정이라고요. 예, 딱해요. 뭐하러들 공부하시는지 제가 볼 땐 딱해요. 하지만 꿈을 찾아서 길을 떠난 분들이라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래요. 이 공부 너무 힘들게, 그리고 공부는 즐겁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있잖아,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즐거움이 필요해요. 그 즐거움은 일단 뭐니 해도 옆에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기는 싫은데 옆에 사람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여기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예, 마지막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수업을 할까 합니다.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요, 모의고사 봐주세요. 그 모의고사 보는 거 되게 힘들어요. 왜? 예, 모의고사를 보면 자기가 노출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참 우리 점잖잖아. 그리고 뭐 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 너무 자기 드러내면 그 사람 또 팔푼이지 않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묻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외부에 드러내는 게 쉽지 않아요. 감추게 되고. 근데 모의고사는 뭐냐면 내 실력을 갖다가 겉으로 드러내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상당히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모의고사 아무것도 몰라도, 그죠? 비록 30점, 40점 보면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30점, 40점. 그래도 모의고사 와서 보세요. 왜 제가 모의고사를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모의고사를 봐야만이,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이야.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실력이 똑같거든요. 근데 A는 꾸준히 모의고사 와가지고서 한 달에 한 번씩 치르는 모의고사를 본 사람이고, B는 모의고사 안 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시험 장소에 딱 가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10점 이상 차이 나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10점은 총점 10점 아니야. 평균 10점 차이 나. 같은 실력일망정. 그래서 이 싸움, 이거는요 진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예, 자기와 그런 힘든 거, 아주 하기 싫은 거,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부탁드려요. 모의고사 꼭 보세요. 예, 참 이렇게 말하기는 제가 쉬워도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야. 예, 모의고사들 잘 못 보더라고요. 저는요, 인천에서 이제 2군데서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책임지는 곳들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한테 무조건 저는 모의고사 강요를 해요. 강요를 해서 모의고사 많이 볼 적엔 90명, 100명 정도가 앉아서 같이들 모의고사 봐요. 예. 그나마 그걸로 저는 버텨요. 우린 왜 여기처럼 뭐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그걸로라도 버티게끔 시켜요. 그 의외로 결과는 좋아요. 예,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서 부탁드려요. 모의고사 철저히 좀 봤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했던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자, 여러분들 꿈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힘든 여정이에요. 끝까지 가서 피라미드 앞에까지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세요. 자, 이제부터는 수업이란 걸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제가요, 여러분들 같이 수업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이 공인중개사법은요, 무슨 과목이냐면 여러분들의 효자 과목이에요. 예, 다른 과목들에서 점수가 조금씩 부족하다면 2차 과목, 이 과목이 여러분들이 있죠, 점수를 이게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은요, 무조건 80점 이상은 나와야 돼요. 예, 다른 과목은 몇 점 맞고? 50점대 맞고, 이 과목은 80점 맞으면 설령 다른 과목이 아주 극단적으로 점수가 안 나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80점 이상 나오니까 이걸로다가 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커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래서요, 이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버리는 건 뭐냐면은요, 이런 거요. 사람들은요, 이제 학원의 대부분의 강사들, 여러분들 대부분의 강사들하고 제가 다르다고 할 적에 여러분들은 다른 강사님 얘기 들을래? 내 얘기 들어줄래요? 내 얘기 좀 들어주시오. 예, 내가 되게 잘 가르쳐. 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이 과목 죽으라고 외우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한 번도 시험이 외울 것을 강요하는 시험이 나온 적은 없다고 봐요, 저는. 이 과목은요, 외우는 과목, 세상에 물론 외우지 않고는 시험 못 봐.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죽을 둥 살 둥 뭐 이것저것 다 외워놔야만이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이 과목은 그런 과목 아니에요. 이 과목은 뭐냐, 돌아가는 패턴을 알기를 바라는 과목이요.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은 돼.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은 귀에 뭐가 들려야 돼. 이거 공부하는 거 되게 쉬워요. 이거 외우세요. 이거 줄지 밑줄 쳐. 그리고 별표에 대상 없어도 이건 기억해야 돼. 이렇게 하면 나도 쉬워.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은 나랑 수업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거 집에 가서 공부해 외워야 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공부하고 외워야죠. 저는 그거는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같이 하고 같이 맞출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어디에 쏟아야 돼? 여기 1차 합격하신 분 계시나요? 다 신출이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시간 70%,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70%는 민법하고 학개론에 쏟아야 돼요. 1차 과목에. 그리고 나머지 30% 갖고 여기다 시간 쏟는데 30% 중에서도 대부분의 과목이 대부분의 시간은 또 공법에 쏟아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개사법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그냥 해야 돼. 수업 시간에 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그걸로 땡치고 덮어놔야 돼. 그래도 몇 점 나와야 돼. 그렇게 공부해야지 이거요. 그럼 다시 말하는데 80점 나오면 다 알아서 80점 나오는 거요. 설레설레 하면 80점 나오. 설레설레 하면 80점 나와. 다 아는 사람은 몇 점 나와? 100점 나오지. 그래요. 100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점 나오려면 시간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어?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야 돼요, 시간. 그럴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데? 민법하고 학개론. 그래서 이 과목을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는데 부탁하는 건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알아들으면 알면 외워져요. 그래서 저절로 알기를 바래요. 저절로 외워지기 바라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나 혼자 죽으라고 외워야 되고 다시 다른 인강도 또 뒤져봐야 되고, 네, 그리고 뭔가 또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되고, 고민할 시간에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전화해. 그럼 되잖아.
전화하면 내가 설명해 줄게. 그게 훨씬 낫지 않소? 그죠?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뭔가를 못 알아들을 적에는 아주 심오하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해서 못 알아들을까요? 아니면 아주 사소하고 너무너무 작은 것이 사실은 내가 출발을 잘못해서 못 알아들을까요? 예, 후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예, 진짜 악마가 숨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데 숨어 있어요. 그 사소하고 작은 것 때문에 수업 전체가 안 들려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요.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랑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예, 공인중개사면 시험 붙은 사람이 공인중개사야. 그럼 시험 붙은 사람은 사무실 내가지고 일하고 있어? 아니면 일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무실에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야. 그래서 제가요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공인중개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제 수업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공인중개사가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업공을 생각하고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제 수업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즉 뭐냐,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서 벌써 핀트가 어긋났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작은 거 놓치지 마세요. 작은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수업하는 건 딴 거 아니야. 바로 그 작은 부분. 그 작은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페이지 펼쳐보시오. 자, 제일 먼저 뭐라고 돼 있어? 법의 재정 목적, 그죠? 그 다음에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거기 보면 용어 정의 하면은요 6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 세 번째 뭐가 있어? 저는 중개업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중개가 있다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두 번째 뭐가 있어? 네 번째 뭐가 있어? 저는 개업공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안 들린다는 거죠. 다섯 번째 뭐가 있죠? 여섯 번째, 저는 중개보존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소속이 있다면 안 들리는 거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부분들 여러분하고 오늘 제가 수업하는 거요. 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이 법은요 공인중개사법, 여기서 옛날에 30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 25문제에서 26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다뤄요. 여기도 다루는 건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제도를 다루고요.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4문제 정도가 나와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라는 파트를 다뤄요. 그건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즉 뭐냐면 사무소 연 사람들이 일하는 그 실무적인 측면을 다뤄요. 그래서 이 실무적인 측면에 보면 공시, 세법, 그 다음에 공법 뭐 이런 데서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한 2문제에서 3문제가 다뤄져요. 그러니까 저거는요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거 나올까요? 아니면 되게 쉬운 거 나올까요? 되게 공시에서 쉬운 거, 공법에서 쉬운 거, 이런 것들 나와요.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예,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 관련된 거,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가 다뤄 나오게 돼요. 그리고 명의신탁에 관한 거, 이제 이거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와.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 여기서도 한 두 문제 정도의 문제를 다루게 돼요. 예. 예, 그 다음에 저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경매 공매에 관한 것이 나와요. 예.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이런 게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랑 같이 이제 여러분들 수업하다 보면 이 부분 있죠. 예. 이 부분 절대 안 틀려. 단 언제부터 안 틀리냐? 한 8월 달 넘어가서 안 틀려. 예. 근데 그 전에는요, 모의고사를 한번 봐도 여기서만 주로 틀려요. 여기서만 틀리는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시험 보면 여기는 절대 안 틀려요. 어떻게 할 때? 믿고 따라와 줄 때. 저를 믿고 따라와 줄 때 안 틀려요. 예. 여기서 틀리면 이상한 사람이야. 그냥 그가 믿고 따라와 주세요. 여기서는 절대 안 틀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죽으라고 공부해도요, 죽으라고 공부해도 여기서 틀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안 틀릴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은데도 틀려 여기가. 그래서 예,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구미에 맞게끔 여러분들을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런 쪽도 열심히 수업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고 하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내 소신껏 수업하려면 죽으라고 여기를 해서 여러분들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으로 미뤄서 나중에 한꺼번에 밀어서 해주고, 이게 내 소신껏이야. 그런데 학원에서 뭐 내 소신이 어디 있어? 왜? 잘못하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잖아. 당장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해드려요. 소개는 해드리는데, 이 부분을 소개하려면은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내줘야 돼. 더 내준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2시부터 5시 사이에, 2시부터 5시 사이에 한 번 정도, 매달 한 번 정도씩은 이걸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못 나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려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2시에서 5시까지 이런 수업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왜 2시부터 5시까지가 되냐? 난 집이 인천이요. 집이 인천이라서 수업 끝나고 오전 수업 끝나고 갔다가 여기 오기가 가긴 되게 편해요. 1시간이면 갈 테니까. 근데 오려고 하면 3시간 넘게 들더라고. 오늘도 나오는데 되게 밀리더라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갈까요? 안 가고 그냥 여기서 개길까요? 그럼 여기서 개기면서 뭐해? 차라리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게 낫지. 예, 그래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뭐 이렇게 해도 뭐가 뭔지 모르죠? 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 작고 사소한 것을 공부하기 때문에 더 힘들지 몰라. 예, 그래서 여기 힘들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접근해 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마치고 2교시부터 수업할래요. 자, 다 제 얘기 좀 들어주시오. 지금 저걸로 45분이거든요. 여러분들 2교시부터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려면 쉬는 시간은 7분 드릴게요. 저걸로다가 난 무조건 할 거야. 50, 그러니까 50 한 3분부터 수업할 거예요. 예,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